자, 어제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다우 0.35에 나스닥 0.50 해서 양 지수 모두 상승이 나왔고, 다우 지수를 보게 된다 그런다면 전고점 돌파하기 딱 일부 직전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 구간에서 저점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게 보이죠. 1차, 2차, 3차, 4차. 그래서 아마 큰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무난하게 전고점을 뚫어내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이미 전고점을 뚫어낸 상태에서 그 뒤로부터 여기서부터 지금 미친듯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나스닥도 어느정도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지금 미국의 시장의 모습은 악재가 없다. 3월 구간부터는 조심을 좀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주식은 기대감이 있으면 올라가는 그림이 계속 나오게 되고, 기대감이 사그라지거나 또는 앞으로 나올 악재가 있다, 불안감이 쌓이게 되면 지수는 그때부터 하락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확진자 수 지금 계속해서 신고점 찍고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 행진입니다. 현 상황은 거지 같지만 앞으로 백신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이 계속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하는 거는 내년 3월부터는 조심을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왜냐, 내년 5월 정도면 어느 정도 백신이 다 공급이 끝나고 코로나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구간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대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한 달이나 두 달 전부터는 시장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기대감이 슬슬 끝나가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관이 됐든 외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주어장창 올라가는 시장은 없어요. 올라가다가 꺾이고 나고 조정받고 하락이 나오도 한번 받고 다시 올라가는 거지, 1년 365일 계속해서 올라가는 주식도 없고 그런 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빠져나올 타이밍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5월을 기점으로 놓고 본다 그런다면, 지금은 주식 비중을 많이 늘려놓은 상태지만 내년 3월 경우를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이 구간에서부터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좀 높여가는, 다시 그런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년 3월에는 또 감사 시즌이에요. 감사 시즌. 감사 시즌이란 건 뭐냐? 회계 감사를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3월달부터는 전체적으로 상폐당하는 종목도 많고 거래 정지도 하는 종목도 많고 굉장히 좀 위험한 달이에요. 그래서 내년 뭐 한 제가 2월달이나 언급을 한번 드리겠지만, 재무제표가 안 좋고 회계가 좀 부족한 그런 종목들이 있다 그런다면 미리미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운대가리 없으면 거래 정지 먹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에는 항상 피바람이 부는 달이기 때문에 매년 3월부터는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인데, 아직 3월까지는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 한 3개월간은 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은 어제 한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도 하락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하락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양 시장 모두 하락이 좀 나왔는데, 어제 하락을 보면서 저는 뭔 생각을 했느냐, 아, 나올 만큼 나오는 구간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내심 좋았습니다. 왜? 한번 하락이 나왔어야 됐어요. 한번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얘기를 했죠. 코스닥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 그런다면 제가 코스닥 어디까지 빠져야 된다 그랬어요. 못해도 890에서 900선까지는 빠져야지 그림이 좋다 그랬습니다. 왜? 그동안 여기에서부터 또 쉬지도 않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소화할 매도 물량이 별로 없었어요.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시장을 한번 눌러주는 구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 구간을 저는 코스닥은 900선까지 봤는데, 어제 빠지긴 했는데 900선까지는 안 밀렸죠. 근데 저는 현 구간에서 바로 또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을 이끄는 것보다는 여기서 한번 눌러주고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레이스를 또 볼라 그런다면. 생각보다 세게 오늘 또 반등이 바로 나와주면서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매수 대기가 굉장히 센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건 실제 현재 지금 저희 VIP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제가 전부 다 해가지고 저도 똑같이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가 보통 매입 총액이 150만에서 한 170만원 구간대요. 제가 이제 종목을 매매를 할 때 600만원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됐을 때를 기준으로 잡아요. 그래서 한 종목에 600만원이 들어가게 되면 1차에 150 들어가고 2차에 150이 들어가고 3차에 300이 들어갑니다. 근데 CS 베어링도 같은 것도 잘 보세요. 1차에서 여기서 샀으면 종목이 올라오게 돼서 여기서 왔으면 내가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을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목표 수익만큼 오지 않게 된다 그런다면 좀 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샀는데 종목이 여기까지 올랐다가 여기까지 빠지게 돼요. 그래봤자 매수가 근처잖아요. 그리고 나서 종목이 다시 올라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할 매수를 해야지만 종목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산 투자를 우리가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분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예전에 제가 교육 영상에도 남겨드렸는데, 종목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분산 투자가 아니라 어떠한 종목군들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김밥을 좋아해. 김밥이 우리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다면, 김밥을 참치김밥만 10개를 갖고 있지 말고요, 참치김밥 한 줄, 김치김밥 한 줄, 뭐가 있을까, 뭐 삼겹살 김밥 한 줄, 이런 식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포트를 구성을 할 때 보게 되면, 포트라는 것 자체가 한 종목에 너무 많이 편중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관련주, 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우성, 포스코케미칼, 내가 4종목을 딱 갖고 있는데, 난 분산 투자 잘했어 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4종목이 전부 다 전기차 관련주는 로 편성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기차를 한 종목 갖고 있으면 그 다음 뭐 제약주 하나 갖고 있고, 풍력주 하나 갖고 있고, 뭐 화장품 하나 갖고 있고, 개원 관련주 하나 갖고 있고, 이렇게 딱딱딱딱딱 파트별로 나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포트 중에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오늘은 뭐 풍력이 가고 내일은 전기차가 가고, 그러면서 가는 종목들은 수익 실현을 해서 빠져서 다른 또 종목군으로 채워놓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개장 전 주요 이슈 점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가 대형 투자은행, JP모건, 부동산 규제, 한국증시. 이게 보통 부동산 규제를 세게 늘게 되면 증시에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뭐 재테크 수단이라고 해봤자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이렇게밖에 없는데, 부동산은 돈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좀 힘들고, 비트코인은 잘 뭔지 모르니까 안 하고, 그러면 주식 쪽밖에 없다는 소리인데, 주식 쪽에 계속해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년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가 3200선에 달할 거라는 전망. 지난달 골드만삭스가 내년 말에 코스피가 2800이라 다를 것이라 예상한 것보다 높은 선을 제시한 셈. 8일 외국인은 858,500억을 순매도했지만, 지난달 이후 주식 7조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개인 투자들과 번갈아 증시를 떠받쳐왔다. JP모건은 7일 코스피가 지금보다 17% 오른 3200 기록할 것. 2021 회계연도 한국 기업들 영업이익이 2년 전인 2018년보다 낮겠지만 2019년 회계연도보다는 50% 이상 개선될 것. 저도 이 의견에 동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JP모건 용재형이랑 의견이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모건아. 다만 내년 3월달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